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승범 작가가 쓴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입니다. 강릉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쓰신 남성의 페미니스트 입문서로 생각됩니다. 작가는 남성이고 이성애자이며 직업 또한 사회적 통념상 보수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교사입니다. 책 처음에 자신의 가정사, 특히 어머니의 일생을 돌아보며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도 돈을 많이 벌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오롯이 다 해내야 하고 심지어 가정폭력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정을 지키기 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은 쉽지만 나쁜 아빠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대학에서 남자니까 모르니까 배워야지요 라고 말한 후배를 따라 들어간 페미니즘 학회를 접하고 그간의 집안 그리고 사회의 일들이 막연히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들은 다름 아닌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각성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성 혐오가 어디 있고 남녀 차별이 어디 있냐고 미투 운동 이후로 이제는 남자가 더 살기 힘든 시대라 주장하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다라든지 여러 정책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일부 드러나 보이는 몇 가지 사실만으로 보지 말고 평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조사한 29개 국가 중에 4년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낮고 심지어 이슬람교인 트르키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률만 높아졌지 더 높은 고등교육은 남성에 뒤떨어지고 21.6% 적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기업에서 고위직 이사의 여성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국회도 OECD 평균인 여성 비율 28%보다 못한 17%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흔히 기성세대 남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일하는 거 보면 적극성이 없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인내심도 없어.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하고 야근도 안 해. 회식도 안 해. 그러니 승진을 못하는 거야 라며 요즘 여자로 살기 참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남성들이 정작 자신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어머니상과 아내의 모습 그리고 딸들에게 늦게 들어오면 타박하고 조신하게 생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한국에서 남성이고 비장애인이며 이성애자이고 자본가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에 가면 엘로우 몽키에 불과합니다. 혼자 러시아의 늦은 밤 길거리를 누비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라고 그럼에도 모든 백인이 그런 것은 아니니 일본화하지 말라고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니 그러지 말라고 러시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건강한 사회는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각각 크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환부가 있고 그 상처에 바르는 약과 저 상처에 바르는 약이 다르지 않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2006년도에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보수 정권에서는 정부의 반대로 보수 정권이 아닐 때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인 이유로 통과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동성애, 퀴어, 좌파 따위를 떠오르게 하는 프레임을 씌워 혐오스럽게 만들었는데요. 헌법에 나와 있듯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남녀차별입니다. 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신속히 입법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요즘 젊은 남성의 보수화와 여성 혐오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대의) 보수성은 이념이나 지향보다는 생존 전략에 가깝다. 잃을 것이 없으면 변혁적인 사고를 할 것 같지만 현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생존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무리 싫어도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직을 꿈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현 체제를 긍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시스템의 보호를 받기 힘든 사람일수록 시스템을 동경하는 것이 이런 연유다. 젊은 남성들에게는 사회에서 정산범주로 인식되는 1인분의 몫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아버지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만큼 돈을 벌지도 여자를 만나지도 못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구직난을 뚫고 얻은 일자리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배고팠다지만 그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을 상실한 지금은 애써 고생할 명분이 없다. 이들에게는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설명할 언어가 필요하다. 주변에 잘난 여자가 너무 많다. 아버지 때는 이렇지 않았다 등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경제적 약자인지 보여주는 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 안정성, 성별 임금 격차, 평균 근속 연수, 성별 직위 분포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신뢰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 대신 눈앞의 여성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여자가 예쁘면 고시삼관왕? 남자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는 예쁘면 장땡. 집약된 분노가 김치녀로 수렴한다. 김치녀를 향한 태도는 양가적이다. 갈망하는 동시에 혐오한다. 분열된 심리의 기저에는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남성이 자원을 독식한 사회에서 여성의 경쟁력은 얼굴과 몸에서 나온다. 미디어도 발맞춰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고 부추긴다. 상상 속 김치녀 중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 알기 때문에 괴롭다. 남자 등골 빼먹는 년이라 손가락질하면서도 예쁜 여자 만나는 남자는 무척이나 부럽다. 이룰 수 없는 욕망이라면 하찮게 만드는 편이 이롭다. 내가 딸 수 없는 포도의 맛이 신 것처럼 내가 만날 수 없는 김치녀는 값이 헐하다. 이들에게는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연대의 경험과 작은 승리의 역사가 쌓여야 한다. 아버지처럼 살 수 없는 건 시대와 계급의 문제다. 지금은 잘못된 관역을 겨누고 있다.